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거대 언어 모델 LLM의 추론 능력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특히 그 예측 불가능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LLM들이 어떨 땐 정말 놀라운 추론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걸 저희가 아하 모먼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딱 필요할 때 그 능력이 발현되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이게 바로 아하 모먼트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연구는요, 그런 번뜩이는 순간이나 우연에 기대는 대신에 모델의 추론 능력을 좀 더 공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보려는 시도입니다. 아, 공학적으로요? 어떤 방식으로요? 핵심 아이디어는 모델한테 아주 기본적인 추론 능력, 이걸 이제 메타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가르치자는 겁니다. 정렬시킨다고 표현하죠. 메타 능력. 흥미로운데요. 현재 모델들이 뭐 긴 연쇄 사고, 체인 오브 도터 같은 건 곧잘 하는 것 같아도 스스로 오류를 찾거나 수정하는 식의 좀 더 복잡한 추론은 잘 못하거나 아니면 아주 가끔씩만 보여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프롬프트를 아주 잘 만들거나 아니면 운 좋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기보다는 연구진들은 세 가지 근본적인 추론 메타 능력을 모델에 직접 심어주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핵심 메타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그 철학자 퍼스의 고전적인 추론 3단 논법에서 가져온 개념인데요. 연역, 디덕션, 귀납, 인덕션, 그리고 가추, 압덕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연역, 귀납, 가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연역은 주어진 규칙하고 가설이 있을 때 여기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를 딱 도출하는 능력입니다. 규칙 플러스 가설 투 결과. 뭐랄까, 논리적으로 예측하거나 검증할 때 주로 쓰이죠. 네, 그렇죠.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 되는. 맞습니다. 그다음 귀납은요.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관찰하다가 여기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해서 일반적인 규칙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사례들 투 규칙. 데이터 분석이나 일반화에 아주 중요하죠. 여러 개를 보고 하나로 묶는 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가추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어떤 관찰된 결과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규칙을 가지고 이 결과를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가설이 뭘까? 이렇게 거꾸로 추론하는 겁니다. 결과 플러스 규칙 투 가설. 아하, 최선의 설명을 찾아가는 과정이군요. 문제 해결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낼 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일종의 역방향 추론이죠.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막 보완을 해요. 서로 보완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가추로 그럴듯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연역을 통해 예측하고 실험으로 검증하고요. 또 관찰된 결과들을 모아서 귀납적으로 새로운 규칙이나 패턴을 배우고 이게 잘 돌아가야 정말 탄탄하고 또 설명 가능한 추론이 되는 거거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추론의 완전한 사이클을 만드는 핵심 요소들이네요. 그럼 이 중요한 능력들을 모델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르쳤다는 건가요? 그 훈련 방법이 궁금한데요. 연구진들이 아주 체계적인 3단계 파이프라인을 설계했더라고요. 3단계요? 네. 네, 1단계는 개별 정렬입니다. 그러니까 연역 모델, 귀납 모델, 가추 모델 이렇게 각각의 능력에 특화된 모델을 따로따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 하나씩 먼저 훈련을 시키는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훈련 데이터로 합성 데이터를 썼다는 겁니다. 합성 데이터요?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렇죠. 각 추론 능력을 측정하고 훈련시키기에 딱 맞는 문제들을 자동으로 대량 생성하고 정답 여부까지 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게 만든 데이터예요. 사람이 일일이 만들려면 엄청 힘들 텐데 이걸 자동화해서 효율을 높인 거죠. 와, 그 발상 자체가 똑똑한데요. 데이터 생성 문제도 해결하고. 네. 그리고 2단계는 매개변수 병합입니다. 1단계에서 훈련된 각 특화 모델들의 뭐랄까 뇌에 해당하는 학습된 가중치, 즉 매개변수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아, 그냥 합치기만 하는 건가요? 추가 훈련 없이요? 네, 기본적으로는 추가 훈련 없이 합치는 방식입니다. 여러 전문가의 지식을 한데 모으는 것처럼 각 모델이 배운 강점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종합 모델을 만드는 거죠. 이게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오, 그럼 세 가지 능력을 다 가진 모델이 뚝딱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병합된 모델이 이제 새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3단계는 도메인 특화 강화 학습입니다. 도메인 특화요? 네, 2단계에서 만든 여러 능력이 병합된 모델을 이제 시작점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수학이나 코딩처럼 특정 전문 분야 데이터에 맞춰서 추가로 강화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해당 분야에서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아하, 일반적인 능력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특정 분야 전문가로 만드는 과정이군요.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네, 상당히 체계적으로 설계했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공들여서 훈련시킨 모델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특히 기존 모델들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결과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일반화 성능인데요. 이게 놀라운 게 분명 훈련은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데이터로만 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 문제 데이터는 안 썼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정렬된 모델들이 훈련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실제 수학 문제, 코딩 문제, 과학 문제 같은 벤치마크에서요. 그냥 일반적인 지시사항으로 훈련시킨 모델, 인스트럭션 툰드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합성 데이터 훈련만으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됐다니. 그렇죠. 그리고 병합의 효과도 확실했습니다. 단순히 각 능력별 모델을 2단계에서 병합한 것만으로도 기존 모델 대비해서요. 70억 개 7비 매겨 변수 모델 기준으로는 평균 2.5% 정도, 32억 개 32B 모델에서는 3.5% 정도 정확도가 더 높았습니다. 합치기만 해도 성능이 오른다니 그 새 능력이 확실히 시너지를 내는군요. 네, 그렇다는 증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능력의 보완성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만약에 새 특화 모델 중에 하나라도 정답을 맞히면 성공으로 쳐주는 뭐랄까 이상적인 오라클 앙상블 상황을 가정해보면요. 네네. 가장 잘하는 녀석 하나만 성공해도 되는? 네, 그 경우의 성능이 그냥 합친 병합 모델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연역, 귀납, 가추가 서로 굉장히 잘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앞으로 이 능력들을 더 잘 통합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성능 향상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아직 더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신호군요. 네. 그리고 아마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능 상한선 돌파입니다. 성능 상한선 돌파요? 네. 3단계에서 메타 능력으로 먼저 정렬된 모델, 멀지드 모델을 기반으로 특정 도메인 강화 학습, 도메인 RL, 메타를 시킨 거랑요. 그냥 일반 모델에서 똑같은 도메인 강화 학습, 도메인 RL, 인스를 시킨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네, 비교 결과가 어땠나요? 메타 능력으로 먼저 기초를 다진 모델의 최종 성능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7B 모델에서는 평균 3.7%, 32B 모델에서는 무려 4.2%나 더 높았어요. 와, 4.2%면 꽤 큰 차이인데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특정 분야를 공부시켜도 애초에 기초적인 메타 추론 능력을 갖춘 모델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 성능의 천장 자체가 더 높다는 겁니다. 잠재력 자체가 커진 거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인데요. 단순히 점수를 조금 올리는 게 아니라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끌어올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확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성능 향상 효과가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7B에서 32B로 가면서 더 뚜렷해졌거든요. 아, 모델이 클수록 이 방법의 효과가 더 커진다. 네, 그렇다는 것은 이 메타 능력 정렬 방식이 앞으로 나올 더 크고 복잡한 모델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LLM의 추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어허 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연역, 귀납, 가추 같은 핵심적인 추론 능력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훈련시키고 이걸 잘 결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네요. 특히 마지막에 성능 상한선 자체가 올라간다는 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네, 정확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연구는 AI의 복잡한 인지 능력을 개발할 때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나 우연에 의존하기보다는 훨씬 더 공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추론 모드를 분해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시키는 접근법은요. 앞으로 우리가 더 강력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